안녕하십니까. 애월 대표 변준환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유튜브를 올리게 되는데요. 제가 논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고3과 재수생 학생들이 요즘 논술 모의 지원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하고 있어요. 논술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6월 모평 성적표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석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답답한 학생들은 이런 걸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한번 참고해서 논술 지원 여부를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3학년도 논술 모의 지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쵸? 이미 여름방학이 시작됐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적은 이미 6월 성적이 나와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논술 공부가 왜 필요한지는 6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시로 새 학생의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학생은 여러분들 뭐죠? 네, 등급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2, 3, 2, 2, 2.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그렇죠? 한국사도 2등급이고요. 그런데 내신 평점이 3.58이라 이 친구는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앞서는 학생인 거죠. 그렇죠? 자, 이런 학생이 먼저 논술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는 6월 평가원 성적표를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성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이 점수로 23222로 정시 어디 갈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가천대 카톨릭대, 그리고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외대 글로벌 한양대 리카 홍익대 세종 라인 정도가 돼요. 그러면 무슨 의미죠? 네, 이 중에서 선생님이 진한 글씨로 써놓은 이런 대학들은 전부 다 뭐가 있는 대학들이냐면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이죠. 따라서 이런 대학들은 정시에 합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술 지원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수시 지원에서 교과 종합이 가능한지를 봤을 때 이 친구가 얼마였죠? 내신이 3.58이었어요. 그런데 이 3.58이란 내신으로 인수도권 주요 대학을 지원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죠. 물론 종합전형을 지원해 볼 수 있어요. 이 학생이 만약에 특목고 학생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수시 지원에서 사실은 논술 비중을 높여야 되는 학생인 것이죠. 따라서 이런 학생들은 최저를 만족시키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홍익대, 한양대 등 훨씬 더 정시 지원 라인보다 상위권 대학을 써야 되는 겁니다. 뭘로요? 논술로요. 자, 두 번째 학생의 성적표를 한번 살펴보겠어요. 두 번째 학생은 여러분들 성적표를 봤을 때 333이죠. 국영수가. 그리고 탐구가 여러분들 2, 3이 나왔어요. 내신 평점은 2점대 후반에 여러분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학생은 보통 국영수가 333 라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보통 가천대, 카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명지대, 그리고 서울여대, 성신여대, 숭실대, 한양대, 에리카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진한 글씨는 역시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이죠.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수시를 지원해야 될까요? 일단 2점대 후반이죠. 2점대 후반이기 때문에 교과보다는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 뭐죠? 네, 6월 모평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학교 내부의 지원 데이터 결과를 참고해서 선생님 같으면 학종을 약 2개 내지 3개, 많게는 4개까지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학종을 한 3개쯤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시 지원 라인보다 높은 대학이나 또는 그 지원 대학이라도 높은 학과를 지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논술은요? 라고 했을 때 도저히 내신과 그리고 종합전형의 내신을 고려하더라도 또는 정시 지원선을 고려하더라도 지원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논술로 한번 써보는 거죠. 한 절반 정도만.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죠?
경희대, 세종대, 숙명여대 최저를 충족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2합 5대학들. 이런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수시 지원해서 고려해 봐야겠죠. 또한 9월 모평 가채점을 기다려봐서 국영수 중에 하나가 2등급이 나온다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범주가 넓어지고 훨씬 더 상위 지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건국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도 9월 가채점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가 443이에요. 그리고 탐구가 33, 그리고 내신 평점도 4점대 초반이죠. 4.21이에요. 자, 이런 학생들이 대단히 많을 거로 생각돼요. 이런 학생들은 정시 지원 가능성이 사실은 대부분 서울은 어렵고요. 수도권의 일부 대학이 돼요. 예를 들면 강남대라든가 남서울대라든가 그렇죠? 또는 수원대, 안양대 이런 대학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러분들 뭐죠? 지방권 라인이에요. 따라서 이런 학생들이 여러분들 인수도권을 하고 싶거나 인서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내신을 활용하는 기법인데 내신으로 4.21로 여러분들 6월 모평의 정시 지원 라인과 거의 유사한 대학이 될 거예요. 물론 나는 지방대학에 국립대학을 쓸 거예요 라고 한다면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런 학생들은 보통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인수도권 인서울을 하고 싶다면 방법은 육론술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최저가 없는 가천대부터 한양대 에리카까지 고려하던지 아니라면 6월 성적 기준에서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대학들 서울여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등의 여대나 연세대, 미래, 고려대, 세종 등을 고려해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월 모평 성적 기준으로 고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6월, 9월 모평 성적을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성을 결정하고요. 내신 평점 기준으로 수시 교과와 종합 지원 가능성을 비교한 다음에 첫 번째, 정시와 수시 교과 종합 지원이 자신의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거나 내신 등급을 낮으나 상대적으로 모평 성적이 훨씬 높아서 정시밖에 가능성이 없을 때. 세 번째, 내신과 모평 성적 모두가 낮아서 수시 교과 종합 정시 합격이 어렵다면 이럴 때는 바로 논술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6월 모평을 보고 나서도 아직도 논술을 결정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내가 논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 학원에서는 줌으로 대치동 논술을 직접 전달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은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